할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실 자신이 있다면 건물 자체를 많은 사람한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위나 며느리는 빼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로펌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말이 있죠. 틀렸습니다. 세금은 죽고 나서도 따라다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 자식들한테 잘 물려줘가지고 가족이 화목하고 유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 안 내도 되는 세금까지 내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상속증여 플랜 작성 및 실행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상속유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시에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정려한 재산 가액을 정려 시점으로 평가해 가산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정여세 또는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연간 8%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죠. 정여세하고 똑같죠. 한편 정여세는 정여할 때 내는 세금으로 10년 이내 정여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정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상속세율이 누진 구조를 택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정여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사전 정여 재산도 상속세 과세 과액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정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나이와 자산, 가족 구성 상황 등을 고려해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정여세도 누진세무로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정여세의 경우 6억 원, 상속세의 경우 30억 원이 한도인 점,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데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연대 납부해 주어도 정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점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사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임야가 공용 수용용 되어 6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양도세를 납부하고 50억 원이 됐는데요. 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상가를 50억 원을 주고 매입하면서 아들에게는 60%, 딸에게는 20%, 본인 20%의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결국 아들한테는 당시 30억 원, 딸한테는 10억 원을 정리한 셈인데 상속세 신고 납부는 안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8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공용 수용을 당했을 때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정여했을 때부터는 10년이 안 된 거죠. 당초 정여시 정여세는 아들한테는 10억 원, 딸한테는 2.4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8년간이나 신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엄청나게 나와서 총 25억 원의 정여세를 부과받았고 다시 정여재산을 상속세 과세 과액에 포함시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추가로 15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총 40억 원의 세금을 낸 셈이죠. 애초에 현금으로 모든 가족한테 정여를 하고 신고 납부했다면 정여세도 훨씬 더 줄고 상속세 과세 가액에도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 모처에 기준 시가 60억 원인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회의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건물을 150억 원에 매각해가지고 3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120억 원을 남긴 다음에 사남매가 그걸 똑같이 30억 원씩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경우에도 정여세를 신고 납부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 입원 4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때 상속세 본세 40억 원과 가산세 24억 원을 부과받고 다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추가로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결국 세금만 104억 원을 낸 셈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런 대참사는 없었겠죠. 특히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많이 드리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30억 원 중에 배우자 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상속 재산으로 다른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면 연대 납세 의무자로서 연대 납세한 부분은 이익을 본 상속인에게 정여도 안 보고 정여세 부과를 안 하니까 정말 해피엔딩이 되었겠죠. 너무 아쉽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어르신이 기준시가 40억 원인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95억 원쯤 되고요. 매매시가는 한 110억 원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4억 원,
평가 가액 9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3억 원, 매매시가 110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29억 원이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다음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기준 시가로 신고했을 때는 29억 원, 감정평가로 신고했을 때는 9억 원, 시가로 신고했을 때는 평가 차익이 없으니까 0억 원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받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받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고 현금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할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실 자신이 있다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를 많은 사람한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위나 며느리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시가가 40억 원 정도인 꼬마 빌딩이라면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 감정가액으로 평가 외 과세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 원, 시세는 15억 원 정도랍니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바로 매각했습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15억 원에 팔 때는 15억 원이 양도 차익이고 18억 원에 팔면 13억 원이 양도 차익이며 이 경우 5.2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겁니다. 아쉬운 점은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이내에 팔면 자경 감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장남이 이번에는 단독 상속을 받았는데 만약에 공동 상속인이 많았다면 더더욱 세금은 줄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3년 내에 팔았다면 각각 1억 원씩 비과세가 될 거므로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결론은 사전에 증여 계획을 출입해서 상속 증여세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